오늘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9,788불, 9,800불대를 열심히 두드려보지만은 열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9,800불대. 과연 방황하는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오늘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및 분석들 한번 쫙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그런 소식과 좋은 소식. 그 첫째로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 브라우저 내에서 광고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 레저 월렛 광고, 바이낸스 광고를 내보내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 광고들을 클릭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소개 링크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자동화를 사용하고 있다. 니들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CEO가 직접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해킹이 터진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두 번째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AT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방탄소년단,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다는 질문, 듀유노 김치랑 듀유노 BTS, 그 중에 BTS가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또한 유명 e스포츠 팀인 러시게이밍과 리미티드 버전 브라우저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일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브라우저 상위 페이지에 방탄소년단과 e스포츠 선수 등이 표시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당연히 광고 열람으로 BAT를 획득하게 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최근에 BAT 가격이 좀 올랐죠. 과연 이 소식을 바탕으로 더욱더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선반영되게 된 것인지 한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스페이스X 혹은 일론 머스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에서 스캠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면서 발사 이후 실시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보내라 라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등도 비탈릭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우리에게 이더리움 보내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 있죠.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의외로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맨 처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스틴 선의 트론 에어드랍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거의 걸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뭔가 좀 찜찜해가지고 이제 저는 보내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중국 스캠이라고 볼 수 있는 클리퍼 코인 먹튀설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1억 위안을 웃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시세가 떨어져서 하락폭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젝트도 처음부터 엉망이었는데 코인까지 박살이 나자 도망간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 중국의 대형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소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상승 추세를 깨트리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꺼번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전히 방향성을 보이기 전까지 완전하게 알트 시즌을 확신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마다 알트코인이 달리죠.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면은 쌍바닥을 찍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된다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살벌하게 달릴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버린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는 꺾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직도 알트코인들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소식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억만장자 형제 윙클보스 쌍둥이인데요. 윙클보스 쌍둥이가 기존의 소설 비트코인 억만장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이 영화화 된다라고 합니다. 영화화가 되게 되면은 이 영화에서 이 비트코인 쌍둥이들의 스토리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원본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책에서는 윙클보스 형제와 마크 저커버그 간의 법정 맞다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윙클보스 쌍둥이가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결제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스토리가 영화화되는 거지 출연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윙클보스 쌍둥이의 연기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도 기다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영화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알리는데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호주와 뉴질랜드에 거쳐가지고 약 2천여 군데의 코카콜라 자판기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물론 코카콜라 자판기가 비트코인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나 제3자 암호화폐 지불업체인 센트라페이가 결제를 도와준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비트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귀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서로 못 받아서 안 달라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자, 그 다음 소식은 그레이스케일에 이어서 이 전세계 네 번째로 큰 자산관리 운용사죠. 피델리티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 36%는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기반 파생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소재 기관 투자자의 27%는 암호화폐를 이미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지금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여러가지 관심을 한꺼번에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미친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거지로 막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파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고 있는데, 혹은 다음 달 굶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월가의 양아치들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준과 함께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짜 경제보다는 이 비트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패럴릭스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 공급량은 추세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경기 부양책, 현금을 찍고 뿌려 한마디로 그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한정된 수량, 이 희소성이 언젠가는 큰 가치를 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 전세계 중앙은행들, 이 변사또 같은 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무엇이냐? 돈을 찍어대면서 뒤로는 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4월 달에만 32톤에 달하는 금을 끌어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누구보다 지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통화정책, 이 통화 시스템은 곧 있으면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을 쟁이자. 우리는 금을 쟁이고 너희들은, 이 개돼지들은 그냥 지폐 돈이나 갖다 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 비트코인이 있다, 이 자식들아. 자, 비트코인이 나날이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지표가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난리를 쳤었던 블룸버그가 최근에는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는 매도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하네요.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35%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이렇게 꽉 눌려 있었던 스프링이 튀어나가듯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변동성 같은 경우는 40%,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냥 위아래든 크게 한번 튀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 21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30일 가격 변동성은 35%였었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2,300달러 정도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같은 경우 6,800달러에서 9,500달러로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변동성 같은 경우는 33%. 그래서 지금 상황도 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연 비트코인은 위로 튈까요? 아래로 튈까요? 분석가들은 아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딱 봐도 무시무시한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정확히 방향성을 나타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능성을 토대로 예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하락 추세를 뚫었을 때 위로 크게 올라갔다. 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뚫지를 못했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이 뚫게 된다라면은 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뒤집어진 차트니까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 변동성이 줄어듦과 동시에 삼각 수렴의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막 2000몇 불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더라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롱숏 포지션을 보시면은 비트파이넥스는 언제나 롱이 높죠. 85%, 비트맥스는 66%, 바이낸스는 51%,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71%로 롱이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롱 뚝배기가 맛있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여기 이제 소금도 좀 치고 후추도 좀 쳐가지고 깨가지고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정황상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기미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크게 튄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 한데 모아가지고 정리를 쫙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렸다,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이 꽝꽝꽝, 이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광고주 방문, 좋아요까지 딱딱 따다다닥 눌러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로 사는 거죠. 이걸로 버티는 건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운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